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암바싸 5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제는 나에게 꼭 맞는 임상시험 찾기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김지수 교수님과 소화기내과 장희준 교수님, 방사선조형학과의 김병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떤 임상시험이 나에게 제일 맞을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임상시험을 어떻게 찾을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암에 걸리신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먼저 임상시험의 종류부터 하겠습니다. 어떤 약을 처음 개발하면 이거를 사람이 처음 써본 단계가 일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약제를 얼마의 용량을 쓸 건가, 소위 용량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용량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결국은 부작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환자들이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용량을 맞추는 거 일상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용량 결정이 되면은 이상에서는 그럼 과연 이 약제가 효과가 있는가라고 해서 이제 특정 질환이나 표적 유전자가 있거나 이런 사람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거는 이 약이 어느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가, 그걸 검증을 하게 되고, 거기서 만약에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3상 연구 넘어가게 되는데요. 3상 연구라 하면은 물론 이제 디자인에 따라 틀리겠지만 최소 뭐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까지도 연구하게 되는데, 사실 수천 명이라고 해도 그게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 건 아니다 보니 저희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시판 후 조사라는 거는 좀 더 많은 환자들, 뭐 몇천 명, 몇만 명 대상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표적이 없었고 어떤 난소하면 난소, 폐하면 폐하 다 한 덩어리로 이제 뭉뚱그려서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는 표적 단위로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 임상시험 디자인을 적용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그게 효과적이지도 않죠. 이제 임상시험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좀 헷갈립니다. 정밀의학이 뭐고 맞춤의학이 뭔지. 그런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고, 그런 유전자 검사 바탕으로 해서 환자의 암 특성을 분석을 해서 그에 맞는 약을 선정한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미국에서 그 정밀의료에 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인들한테 그런 정밀의료 기반 치료를, 암 치료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를 든 게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수혈해야 될지 몰라서 하다가 처음에는 사망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혈 부작용으로. 그런데 지금은 수혈할 때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혈액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환자한테 맞는 혈액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 의료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한테 가장 적절한 치료를 추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완치를 목표로 하는 환자들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의 디자인과 아니면 이미 재발이 되신 분들, 재발이 되셨거나 아니면 여기 이제 전이가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목표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전이가 있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치료받고 재발하신 분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에서 하는 거는 이제 완치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 병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게 주된 목적이죠. 생존 기간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 플러스 삶의 질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두 가지를 주된 목표로 생각한다 보시면 되고요. 이런 재발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항암 치료도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선행의 경우에는 목적이 종양을 좀 줄여서 수술을 좀 수월하게 하자, 이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종양 반응률이 되게 중요해질 겁니다. 얼만큼 크기가 컸는데 크기를 잘 줄여서 수술이나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게 만드는지, 이렇게 될 거고, 수술 후에 하는 보조항암 치료는 결국은 이게 목적이 재발을 줄이고자 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 치료를 해서 얼만큼 재발률이 줄어드는가를 목적으로 하게 되죠. 소화기내과 선생님께서는 이런 완치 확률이 꽤 높은 분들한테 하는 임상시험에 혹시 경험이나 뭐 최근 연구 결과들이 있나요? 저희 소화기암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간세포암은 아무나 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다룬 내용들이 보통 암이 걸리고 나서 완치냐 아니면 좀 더 생존을 늘리느냐를 얘기를 나눴지만은 간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특정 위험 인자를 가진 사람만 걸리기 때문에 암을 생기기 전에 예방해보자 라는 식의 임상시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간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지방간 아니면 술을 많이 드시거나 모종 이유로 간경화가 생기거나 B형 간염, C형 간염 이런 만성 간염이 있으신 그런 환자들에서만 간암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저질환이 있을 때 그 기저질환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암을 걸리지 않게 예방하자라는 임상시험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알코올성 간경변, 간이 나중에 딱딱해져서 간 경화에 이르게 되면 이전 상태로 잘 돌아가지 않고 결국엔 암이 생기게 되는데, 그 딱딱해진 암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임상시험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보라의 병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본인이 간경변증에 진단이 되었다, 그래서 당신은 암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다면은 이렇게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임상시험에도 적극 참여하시게 된다면 암이 생기지 않고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방사선 치료도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환자분들이 그냥 방사선 치료라고 들었을 때 이렇게 구분하기가 좀 쉽지는 않으신데요. 왜냐하면 이제 약의 종류처럼 이제 약의 이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초기의 경우에 이제 그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방사선 치료에 대한 임상 시험도 있고, 뭐 보조적 목적으로 뭐 재발률 감소를 위한 임상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임상 시험들이 갈수록 이제 많이 시행이 되다 보니 이제 관련 이제 주치 선생님들과 이제 교수님들과 상의를 잘 하셔서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수님에 따라서 좀 선호가 다릅니다. 임상시험을 적극적으로 어떤 임상시험이라도 찾아서 이제 인로를 시키려고, 등록을 시키려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고, 그냥 표준 치료대로 하려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어떤 그룹에 속하는 게 전체적인 환자분의 생존율이 높은지. 뭐 맞는 약제를 투여하면 당연히 더 좋은 치료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건 맞고요. 임상시험 참가하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사실은 뭐 성공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기존 치료보다 나을 게 없더라 이런 경우도 있고,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가끔 보고가 되기 때문에 임상시험이라는 게 반드시 기존 치료보다 낫다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 임상시험 시작된 거는 2000년대 중반쯤이거든요. 장기 생존 결과가 최근에 보고된 적이 있는데요. 일상 최초 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됐던 폐암 환자들은 사기고 아니면 재발이고 이미 표준 항암 치료 다 실패했고, 그러니까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분들이 대상으로 했는데, 그런 환자에서 5년 생존율 데이터가 보고됐는데 20%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시험도 이제 적절히 참여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다라고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임상시험에 참여하시는 환자분들의 생존율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임상시험이라는 게 환자분들이 원한다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 NGS 기반의 검사들, 파운데이션 1이라든지 이런 검사들은 그 환자한테 맞는 임상시험까지 추천해 주는 게 그 리포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참고하면 환자들한테 그런 자기한테 맞는 임상시험을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겠죠. 우리나라도 머지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기회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